활주로의 길이를 500m 더 늘려 KF-21 이륙한 울릉공항에 일본에서 난리난 이유. 울릉도공항의 KF-21 대거 파격. 공항은 물론 독도 연공까지 방어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자사의 KF-21 보라매가 세계적인 항공우주 전문 매체인 미국의 에비에이션 위크가 진행하는 2022년 연내 시상식에서 전투기로는 유일하게 방위산업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립건축박물관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KAI KF-X 개발 책임자인 차재병 상무, 수석 엔지니어와 이희루 기술고문, 미주법인장인 김경준 실장이 참석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1916년 미국에서 창간한 항공우주 전문지다. 올해로 65회를 맞은 에비에이션 위크 연내 시상식은 상업항공, 우주, 방위산업, 비즈니스 항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올해 방위산업 분야 시상자로는 KAI KF-21 보라매 외에 미국 자율형 블랙호크 헬기, 미국 공중기동 사령부 등이 꼽혔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시상을 통해 지난 7월 19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며 최신형 4.5 세대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 기념비적인 비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국내 기술 KF-21 보라매 위 속사정 인도네시아 정부의 8천억 원대 분담금 미납. 지난 19일 오후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국내 기술을 이용해 최초로 선보이게 된 초음속 전투기 KF-21 별칭 보라매가 첫 시연 비행에 성공했다. 보라매의 첫 비행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때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2000년 11월 이후 무려 22년여 만의 성과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한 발자국 다가서게 됐다. KF-21 시제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인근에 있는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했다. KF-21은 33분 동안 기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 13분 안전하게 착륙하였고 KF-21은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200노트 정도로 비행하면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개 제작 모두 사실상 국내 기술진들이 주도하며 첫 시험 비행으로 여타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전투기 개발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KF-21 출현은 국내 산업과 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는 말에 입 아프겠다. 그러나 우주항공의 첫발이던 누리호 2차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 선진국에서 거액을 들여가며 군용기를 구매해왔다. 하지만 독자적인 군용기 설계 및 핵심 부품 제작 기술 습득 등은 매우 어려웠는데 이는 선진국들의 엄격한 방산기술 이전 통제 때문이었다. 이런 속사정에 의해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8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KF-21은 충분히 보여주고 시작했다는 자신감 넘치는 소리를 낼 만한 뿌듯한 일이다. KF-21은 항공기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하며 국내에서 축적된 항공전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체계 등 해외 제작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핵심 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4대 항공 전자장비로 꼽히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등도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향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그러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남은 문제들이 있다. 이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에서 8천억 원대 분담금을 미납하는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가 KF-21 총 개발비의 20%를 2026년까지 부담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내는 협상안에 도장을 찍으며 3년을 끌어온 미납금 문제 해결에 대해 물꼬를 텄다. 하지만 후속 절차로 올해 1분기에 마무리하려던 계약서 수정은 시한을 넘긴 상태이며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계약에서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매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분담금을 내기로 계약한 상태이나 2016년부터 10년간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하고 2019년 1월 일부 금액만 보내오면서 이에 지난해 기준 연체액은 8천억 원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2,290억 원의 약 4배에 달한다. 24일 방사청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합의에 따라 KF-21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 1분기에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하고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을 최신화할 예정이었다. 이는 미납금, 연체이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인해 총 개발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분담금 또한 1조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거기다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 30%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현물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는 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그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계약서 수정 시점을 연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계약서 수정이 늦어지면 인도네시아가 대납할 현물 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합의 당시 유력한 현물 후보군으로 식용유 원료인 파묘가 부상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현재 파묘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관련 수출에 제동을 걸어버린 상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실 초도 비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동개발자의 지위는 누리고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33분간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동체에는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기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점들 또한 관련 산업에 국내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3. 항공엔진 독립 미션 임파서블일까? 이달 14일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말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한 군데 있었다.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문 장관은 제트기급 엔진 개발은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지만 항공 분야를 넘어 기계산업 전 분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검토 배경으로 들었다. 문 장관의 당시 발언록에도 들어있었듯이 제트기급 엔진이라 함은 추력 1만 파운드 포스, LBF급 이상을 말한다. 추력은 앞쪽에서 받아들인 물 공기, 가스 따위를 프로펠러나 엔진으로 가속해 뒤쪽으로 밀어냄으로써 얻는 추진력을 말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부에 장착된 엔진 4기의 추력은 각각 7호t이었다. 이 정도 무게를 궤도로 날려보낼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항공기의 추력을 표시하는 파운드 포스 위 개념은 이와 약간 다르다.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1만 파운드의 단순 무게는 4.5t 남짓이다. 차원 다른 엔진 기술의 도전장. 현재 국내에선 1만 파운드급 이상은 물론이고 그 아래 단계 추력의 항공기 엔진도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첫 국산 로켓인 누리호에 실린 엔진처럼 발사체에 장착된 것으로 국산화 사례가 있을 뿐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는 미결 숙제로 남아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2에서 3년 전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력 5,500파운드 급 항공 엔진의 개발도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 미정이다. 그만큼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 장관이 거론한 제트기급 엔진 개발은 더 먼 미래의 과제로 여겨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항공기 엔진 개발은 착수 뒤 10년이나 15년 이상 걸리는 일이라 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항기용 엔진 개발에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국제 인증기관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지난한 과제라고 말했다. 로켓은 한 번 쏘고 나면 끝인데 견저 항공기 엔진은 20년가량 지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 기술의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띈다. 수백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민항기 엔진 쪽이 군용 항공기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제트기 엔진의 추력은 높은 게 22,000파운드급 안팎인데 견저 민항기 엔진의 추력은 10만 파운드급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차별적인 성능, 힘에 더해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줄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 축적하고 이를 국제기관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문 장관이 목표로 제시한 제트기급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띈 분야로 꼽힌다. 현재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3에서 4개 회사 과점체제로 짜여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군 가스터빈 엔진 전체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018년 기준에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1위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국의 롤스로이스 21%, 미국의 프레센 휘트니, P&W 19% 수준이다. 이들 외에는 프랑스의 사프랑, 시장 점유율 16%, 이 항공기 엔진 시장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을 뿐 일본도 이 시장에는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사프랑은 프랑스 다소항공의 전투기 라팔에 장착된 엔진을 개발한 업체로 유명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항기 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 기술적 난점을 극복해 유행이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미국, 유럽 항공당국의 안전성 인증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항공기 엔진의 수요처가 보잉과 에어버스 정도로 좁다는 사실과 맞물려 항공 엔진 시장에 두터운 장벽을 치는 요인이다. 중국 연구진이 2020년 마하 16 항공기용 엔진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적으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여기서 항공당국이라 함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 유럽항공안전청, EASA를 말한다. 군용 엔진 시장의 장벽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다. 문 장관이 도전적 과제로 제트기급 엔진을 거론한 까닭이다. 일본은 이 시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방위성